100년 전 남아프리카의 한 문맹 동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가 본 환상 속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 전 세계 예언 연구가들 사이에서 한반도를 뜻한다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예언 적중률이 무려 8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자 박진수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교토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을 전공하고 바티칸, 티베트, 이집트 등에서 고대 예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예언자 중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콜라스 반 낸스부르크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넬슨 만델라 집권까지 정확히 맞춘 글은 죽기 전 마지막 예언에서 한반도를 진료의 열쇠라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남긴 3가지 미공개 예언과 2026년 한국에 벌어질 운명적 사건을 공개하겠습니다. 1911년 어느 캄캄한 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스 반 낸스부르크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갑자기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았지만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눈앞에 미래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반 낸스부르크는 1862년에 태어나 1926년까지 살았던 평범한 보호인 농부였습니다. 그의 교육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듣는 것이 그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의 원천이었자 신문도 읽을 수 없었고 당시에는 라디오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럽의 정치 상황을, 아시아의 미래를,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딸 안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는 환상을 볼 때마다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에 감고 몸에 떨면서 무언가를 보고 계셨어야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나면 저에게 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안나의 이 기록들은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묶여 1999년에 출간되었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반 낸스부르크가 환상을 본 방식이 다른 예언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아무나 은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와 상징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검은 소들이 유럽을 가로질러 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독일의 기갑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색 새들은 폭격기를 의미했고요. 반 낸스부르크의 예언 능력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99년 보어 전쟁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보호군의 지휘관들에게 영국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영국군이 동초 원덕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서쪽 계곡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보호군은 영국군의 함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전쟁 중에 정전 협상을 예언한 일입니다. 곧 영국인들이 평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더욱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3주 후 영국군은 휴전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중원군을 기다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911년 반 낸스부르크는 갑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왕족이 충에 맞아 죽으면서 시작될 것인데 이 전쟁은 온 세계를 불태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베에포크 시대의 절정기였고 전쟁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3년 후인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1911년에 남긴 또 다른 예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땅에서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북이 퍼져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75년 후인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반 낸스부르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백인들의 통치가 끝나고 흑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한 남자가 온 국민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1920년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우월주의가 절정에 달했고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곧 시작될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70년 후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 예언은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1928년 세계 경제 대공황에 대한 그의 예언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1928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차 바퀴가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그 바퀴는 온 세계를 움직이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딸 안나는 이 예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차 바퀴를 그려두었습니다.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1929년 뉴욕 증시 폭락 직전의 주가 차트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1920년에 남긴 예언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병이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이 병은 사람의 방어막을 무너뜨려서 작은 병에도 죽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61년 후인 1981년 에이즈가 처음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병,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병,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점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19년에 남긴 한 예언은 78년 후에 실현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한 여인이 이혼할 것입니다. 그녀는 온 세계의 사람을 받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국 왕실에서 이혼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바이에나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그녀의 장례식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적중률을 보인 반 낸스부르크의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경고들은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특히 제3차 세계대전과 한반도의 역할에 대한 그의 예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반 낸스부르크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북쪽의 큰 곰과 서쪽의 북수리가 맞서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곰은 러시아를,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이 다시 전쟁포가 될 것이며 새로운 무기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노사가 유럽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독일, 영국, 미국이 힘에 합쳐 맞설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기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기 관선이 내려와 도시들을 파괴하고 보이지 않는 북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대립, 새로운 무기 체계의 등장 등을 보면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전기 관선이라는 표현은 레이저 무기나 전자기 펄스 무기를 연상시키고 보이지 않는 독은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반 낸스부르크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환상을 보던 중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보았습니다. 이 뱀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의 정체를 둘러싸고 전 세계 예언 연구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고고학 협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데르간탄도 미사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사일의 형태가 뱀과 비슷하고 발사될 때는 머리 부분이 분리되며 추진체인 꼬리 부분도 떨어져 나간다는 점에서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라는 표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예언 연구 모임에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뱀이 바로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실제로 뱀처럼 생겼는데 현재는 분단되어 있어서 머리인 북한과 꼬리인 남한이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은 통일된 한국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반 낸스부르크는 이 뱀에 대해 추가로 이렇게 산영했습니다. 이 뱀은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이 만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실제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뱀의 역할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이 뱀은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가 이 뱀 때문에 분열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뱀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예언연구회의 김성호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 랜스부르크가 본 것은 한반도의 통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평화적인 포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세계 평화의 모델이 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극적인 평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해의 사례가 될 것이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전통 예언서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이서인 격암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 없는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때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리라. 이것은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어 세계 평화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감록에도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역시 통해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반도에 특별한 운명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 랜스부르크의 다른 예언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더 어두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독일 미는 대학의 예언학 교수 한스 밀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 한반도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포엘 한국이 제3차 세계대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군사력이 세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정민 교수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 애호 국가입니다. 오히려 반 랜스부르크의 예언은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반 랜스부르크는 이 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뱀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분달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낸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 랜스부르크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동쪽 바다의 섬나라가 큰 지진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일본 열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실제로 일본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든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과 함께 3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앙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가 케이시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의 섬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고 에드가 케이시는 이분의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예언가들이 같은 내용을 예언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반 랜스부르크는 제3차 세계대전의 결말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인류가 선삼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세계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 랜스부르크의 예언 적중률은 실제로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예언 중 약 85%가 실현되었거나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70%, 에드가 케이시의 7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텐부르크 박물관의 큐레이터 피터 반 데르 메르베는 이렇게 징언합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반 랜스부르크의 원본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딸 안나가 직접 쓴 노트들인데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조작이나 사후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된 지 수십 년 후에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 제임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호하고 운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에 얼마든지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억지로 예언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언 연구가들은 반박합니다.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은 바른 예언가들과 달리 매우 구체적입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그는 북쪽의 차가운 땅이라고 지역을 특정했고 보이지 않는 북이라는 방사능의 특성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고 나토는 동유럽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 렌스부르크는 불이 남쪽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이 유럽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 남중국해 분쟁, 북한의 핵 위협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면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언이 운명이 아니라 경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 렌스부르크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이 모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영국이 독일과 다시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는 분맹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올 영구적인 평화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전쟁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와 꼬리 없는 뱀에 대한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분단의 삼투를 치유하고 남북이 화해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연, 쉬운 일은 아닙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은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독일이 통일에 이루었듯이 베트남이 통일에 이루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방법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가 아닌 토화의 방법으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상생의 방법으로 통일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 렌스부르크가 예언한 삼초를 치유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23년 여름에 직접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텐부르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는 반 렌스부르크의 유품들과 함께 그의 딸 안나가 쓴 노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에 쓰여진 글씨들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 문맹인 농부가 본 환상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박물관 관장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 중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거나 민감한 내용들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장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반도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시기와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과연 그 비공개 예언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혹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 렌스부르크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국내의 예언 연구가들과 만나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만 했습니다. 반 랜스부르크가 본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은 단순히 한반도 말에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 즉 항구, 중고, 일본이 하나로 통합되는 미래를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3국은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유럽연합처럼 하나로 통합된다면 세계 최강의 경제 블록이 탄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우로보로스처럼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말입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순환을 시작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대 문명에서 뱀은 지혜와 영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뱀 모양의 왕관을 썼고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 아스클레포스는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쿤달링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뱀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반 랜스부르크가 본 것은 단순한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흥미로운 풍기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반 랜스부르크가 예언한 한국의 세계적 역할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동양의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어른에 대한 공경, 공동체 의식 등 서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에 지친 인류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 랜스부르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보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 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은 반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거나 막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언가들은 결국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예언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반 랜스부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그 이후에 올 영구적인 평화도 예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참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한국인으로서 반 랜스부르크의 예언에 특별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약 정말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분단의 삼투를 치유하고 남북이 화해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난 주말 저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철조망이 사라지고 남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반 랜스부르크가 예언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분단 전에 태어났어. 내 고향은 저 너머 개섬이여.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여. 그 순간절은 반 랜스부르크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양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반도에 특별한 운명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를 믿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반 랜스부르크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시기들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봄에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전쟁들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한국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모도 붐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붐이 시작될까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보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미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그 참혹함을 알기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각종 평화협정 등은 모두 전쟁을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입니다. 반 렌스부르크 자신도 말했듯이 예언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와 꼬리 없는 뱀으로 지목된 한국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대립이 아닌 화해를, 분열이 아닌 포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반 렌스부르크의 원본 기록, 각종 역사 문서,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일 구스타프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기억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 렌스부르크 같은 예언가들은 이 집단 무의식에 접속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본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끝이 재앙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단 극복입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해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반 렌스부르크가 본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 정말로 통해 한국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 예언을 긍정적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분열이 아닌 포합으로 말입니다. 한국 전통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계룡산 아래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리라. 그 문명은 물질과 정신을 조화시켜 온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계룡산은 충청도에 위치한 산으로 예로부터 신령한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5,000년 역사가 공존하고 현대적인 도시와 고즈넉한 한옥마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특성이 미래,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으로 다시 돌아다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와 꼬리 없는 뱀에 대해 또 다른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뱀은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습니다. 갈곤 모든 독수리와 곰과 용이 이 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수리는 미국, 곰은 러시아, 용은 중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한국의 외교적 위치와도 일치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고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외교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동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아시아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반 렌스부르크의 예언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어떤 풍채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 낸스부르크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도 그날이 오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 낸스부르크가 본 아름다운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분열이 아닌 포합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반 낸스부르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반 낸스부르크의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 정말 한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예언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예언과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